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투자를 하실 때 용적률만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적률이 사업성을 꼭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용적률만을 믿고 투자하는 방법은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차근차근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폐율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음 재개발 재건축 용어 설명 영상에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폐율은 일정한 면적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 위에 50평에 망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땅의 건폐율은 50%입니다. 용적률은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땅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땅 100평짜리에 각 층 바닥 면적이 50평인 건물을 10층으로 건축했다면 바닥 면적 합은 500평이고 용적률은 500%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의 최고 한도가 나오며 그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가 또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대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돼서 대개 용적률의 상한선이 200% 또는 250%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더 강하게 규제하기도 하고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을 따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한 일정한 항목 요건에 해당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고려 중인 정비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용적률의 상한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예정인 곳은 해당 토지 안에 건축물의 밀도가 낮아야 정비사업 시 추가로 지을 건축물이 많을 겁니다. 즉 현재의 용적률이 낮은 정비구역이 투자에 유리하다는 말인 거죠. 새 건물을 많이 지어 일반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해야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업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적률이 낮다고 과연 사업성이 좋을까요? 이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용적률이 낮아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세대수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 2, 4주구는 32평, 42평, 64평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3주구는 22평형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전체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단지로 두 정비구역 간의 기존 용적률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의 사업성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주구의 경우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당연히 세대당 대지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만큼 조합원의 수익성이 좋고 3주구는 소형 평형으로서 대지 지분이 적으므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3주구의 경우 기존의 1, 2, 4주구와 비슷한 용적률임에도 기존의 조합원이 많아서 일반 분양분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낮다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용적률이어도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는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포동의 신반포 15차 아파트는 1982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로 45평 30세대, 56평 60세대, 68평 90세대, 총 180세대의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약 130%였는데 임대아파트 37세대를 포함 총 641세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즉 기존 조합원과 임대세대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약 400세대가 건축되므로 일반 분양 물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가 사업성이 좋다는 말이 들어맞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사례를 들어서 기존의 용적률만을 맹신하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소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진 A단지는 총 800세대이고 전체 대지 면적은 9,600평입니다. 두 번째 사례 중형 평형 세대가 있는 B단지는 총 440세대이고 전체 대지 면적 9,600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대수만 다르고 대지 면적이 똑같은 A, B단지 아파트가 똑같은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A단지를 모두 25평형으로 재건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적률 250%로 건축할 경우 보통 25평에 필요한 아파트의 대지 면적은 대략적으로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기존 조합원분 800세대 건축에 필요한 대지 면적은
25평의 필요 대지면적 10평 곱하기 800세대로 약 8,000평이라는 대지면적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줄 집을 짓는데 8,000평의 토지가 들어가고 총 대지면적 9,600평에서 조합원에 들어가는 대지면적 8,000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1,600평이 남게 됩니다. 이 1,600평으로 25평형 아파트를 약 16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조건으로 세대수가 적고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B단지를 34평형으로 재건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적률 250%로 건축할 경우 보통 34평에 필요한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대략적으로 약 15평 정도가 됩니다. 기존 조합원분 440세대의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은 34평의 필요 대지면적 15평 곱하기 440세대로 약 6,600평이라는 대지면적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줄 집을 짓는데 6,600평의 토지가 들어가고 총 대지면적에서 조합원에게 들어가는 대지면적 6,600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3,000평의 대지면적이 남게 됩니다. 이 3,000평으로 일반 분양분의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3,000평으로 25평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약 3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예로 든 가상의 AB 단지는 전체 대지면적과 기존의 용적률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과정의 수익성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5평형의 일반 분양가가 AB 단지 모두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A단지의 일반 분양 수입은 800억, B단지의 일반 분양 수입은 1,500억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B단지의 조합원들은 A단지 조합원들에 비해 일반 분양 수입을 통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 등을 낮출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고 조합원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성이 좋은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용적률만을 가지고 사업성을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로 딱 좋다 나쁘다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기부 체납을 하거나 주민 공용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도 지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사항은 배제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황이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지분의 감정평가에 매수 타이밍 등 너무나 복잡해서 이를 일일이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따져볼 때도 용적률의 자체의 수치뿐만 아니라 용도 지역의 종상향 가능성, 조합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해야 하고 용적률만을 맹신하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제발 이런 물건은 꼭 피하자 라는 영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관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